지위는 제3자에 해당하고 계약상 지위인수를 받은 자는 제3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통정 후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 사건은 제3자에 해당하고 통정 처리 후 본등기 사건은 제3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일단 너무 통정 후에 오래 머물러 있다. 재백 구조가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구나. 착오 표시는 뭐죠? 착오 표시.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 의사표시는 법률 행위의 내용의 중요 부분에 착오가 있는 때에는 취소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착오가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때에는 취소하지 못한다. 의사표시는 법률행위 내용의 중요 부분에 착오가 있는 데에 취소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착오가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때에는 취소를 하지 못한다. 백구조 또한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하는 상대적인 무효에 불과하다. 108조 109조는 상대적인 무효이고 107조 108조 취소는 상대적인 취소. 103조 104조는 절대적인 무효. 표시와 의사가 불일치하고 이러한 불일치를 표의자가 알지 못하고 한 의사표시를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라고 한다. 착오가 장래에 불확실한 사실에 관한 것이라도 제109조 소정의 착오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니지만 기대나 예상이 빗나간 것에 불과한 것은 착오를 일으켰다고 볼 수 없다. 일방동기 착오, 쌍방공동동기 착오. 착오가 중요한 부분일 것. 표의자에게 중대한 과실이 없을 것. 제109조의 적용을 배제하는 별도의 사유가 없을 것. 주장증명 책임, 효과, 당사자 간의 효과, 경합의 문제, 착오와 사기, 착오와 계약상의 담보 책임, 해제와 취소의 경합, 적용 범위, 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의의,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상대방 없는 의사표시, 상대방 있는 의사표시, 선의의 제3자, 다른 재료와의 관계, 의사표시의 효력 발생,
의사표시의 효력 발생 시기. 내일은 9회 1강을 들어야겠다. 내일이 10월 오늘 어제가 10월 22일이었으니까 10월 24일 듣고 10월 25일 10월 26일 둘 다 듣자. 10월 25일 10월 26일 이거는 그냥 쭉쭉 들으면 되겠는데? 10월 27일까지 그러고 이제 좀 멈추고 10월 28일 목금토일 그러고 27페이지니까 10페이지씩 본다는 생각하면은 28, 29 이렇게 보고 다시 30, 31일 1, 2, 3, 4, 5 하고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이거 어떡하지? 강의부터 그냥 싹 다 봐버려. 이거는 강제로 해석을 할 수 있게 필기노트를 볼 수 있게끔 해주는 것 같고 일단 보자. 법률 행위의 내용에 착오가 있을 것. 1번 동기의 착오. 동기의 착오는 원칙적으로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 있다. 법률 행위의 내용에 착오가 있을 것.
동기의 착오는 원칙적으로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 없다. 하지만 당사자들 사이에 별도로 그 동기를 의사표시의 내용으로는 삼기로 하는 합의까지 이루어질 필요는 없다. 표시는 필요하지만 합의까지는 필요 없다. 동기를 의사표시의 내용으로 하여 동기를 의사표시의 내용으로 삼을 것을 상대방에게 표시하여 의사표시의 해석상 동기가 법률 행위의 내용이 되었고 제109조의 나머지 요건까지 충족하였다면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 있다. 이러한 표시를 요구하는 것은 상대방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므로 동기가 상대방이 부정한 방법에 의하여 유발되었거나 상대방으로부터 제공된 경우와 같이 상대방의 보호 필요성이 부정된 때에는 동기가 표시되지 않았더라도 취소할 수 있다. 당사자들 사이 별도로 그 동기를 의사표시의 내용으로 삼기로 하는 합의까지 이루어질 필요는 없다. 유발된 동기의 착오, 그 동기를 제공한 것이 관계 공무원이었고 그러한 동기 제공이 없었더라면 위 토지를 선택 국가에게는 중요하지 않았을 것이라면 그 동기는 증여행위 중요 부분을 이루한다고 할 것이므로 뒤늦게 그 착오를 알아차리고 증여계약을 취소했다면 그 취소는 적법하다. 보험회사 또는 보험모집 종사자가 설명 의무를 위반하여 고객이 보험계약의 중요 사항에 관하여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채 착오에 빠져 보험계약을 체결한 경우 착오가 동기 착오에 불과하다고 하더라도 중요 부분에 관한 것에 해당하므로 취소할 수 있다. 쌍방 공통 동기의 착오, 수정을 시도하고 그것이 좌절된 때에는 쌍방 동기의 착오, 쌍방 모두 동기 착오, 수정을 시도하고 그것이 좌절된 때에는 제109조에 따라 계약을 취소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 검토해야 하는 입장이다. 당사자가 그러한 착오가 없을 때에는 때 약정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내용으로 당사자의 의사를 보충하여 계약을 해석 할 수 있는 바 여기서 보충되는 당사자의 의사는 당사자의 실제 의사 또는 주관적 의사가 아니라 계약의 목적, 거래, 관행, 적용 법규, 신칙 등에 비추어 객관적으로 추인되는 정당한 이익 조정 의사를 말한다. 그러한 착오가 없을 때 약정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내용으로 주관적 의사가 아니라 객관적으로 주인되는 정당한 이익 조정 의사를 말한다.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는 법률행위 내용에 착오가 있거나 착오가 중요한 부분일 것, 표의자가 그러한 착오가 없었더라면 의사표시를 하지 않으리라고 생각될 정도로 중요한 것이어야 하고 보통 일반인도 표의자의 처지에 섰더라면 그러한 의사표시를 하지 않았으리라고 생각될 정도로 중요한 것이어야 한다. 표의자가 무슨 경제적인 불이익을 입은 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이를 법률행위 내용의 중요한 부분의 착오라고 할 수 없다. 경제적인 불이익을 입은 것이 주채무자의 차용금 반환 채무를 보증할 의사로 공증증서에 연대보증인으로 서명 날인하였으나 그 공증증서가 주채무자의 기존의 구상금 채무 등에 관한 준소비 대차 계약의 공정증서이었던 경우 착오로 인하여 경제적인 불이익을 입었거나
장차 불이익을 당할 염려도 없으므로 위와 같은 착오는 연대보증계약의 중요 부분의 창업과 아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차용권 반환 채무, 그러니까 별로 경제적인 불이익이 없는 거에다가 자기가 사인을 한 거라서 그냥 굳이 이제 착오가 아니다 라고 한 것 같은데, 중요 부분의 착오가 아니다. 착오로 인한 불이익이 소멸되었다면 착오로 인한 취소 주장을 하는 것은 신의 성취를 원칙에 비추어보더라도 허용될 수 없다. 불이익이 법령의 규정 사정의 변경으로 인하여 소멸되었다면 허용될 수 없다. 현황 또는 경계. 토지의 현황과 경계에서 착오가 있어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이를 알았다면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음이 명백하여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것으로 평가할 수 있을 경우에 계약의 중요 부분의 착오가 인정된다. 그러니까 자기는 이게 그 토지를 구매할 때 이게 농사를 지을 수 있는 땅인 줄 알고 구매를 했는데 사실은 이제 바다였던 거지. 이 바닷물이 이렇게 막 고여있었던 거지. 이제 토지 현황, 경계에 착오가 있는 경우에는 만약에 이걸 알았다면은 이게 계약을 안 했을 것 같다. 그건 이제 중요 부분에 관한 착오가 인정이 된다. 그러니까 토지 현황, 경계시가, 지가에 관한 착오. 피해자의 경제적인 불이익이 없는 면적. 매매계약서에서 표시된 지적이 실질 면적보다 적은 경우라도 위 계약이 법률행위 요소에 착오가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없고, 근소하게 부족한 경우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원칙적으로 중요 부분에 관한 착오라고 할 수도 없다. 시가에 관한 착오도. 하지만 매매 대금이 정당한 평가액보다 무려 85%나 과다하게 평가되어 가격 차이 정도가 현저하다면 매수인에 해당하는 소유자뿐만 아니라 일반인도 착오가 없었다면 그러한 가격으로 매매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음이 명백하므로 중요 부분의 착오로 인정될 수가 있다. 소유자에게 중대한 과실이 없을 것. 소유자가 단순 경과실에 불과한 경우에는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 있지만 경과실에 불과한 경우에는, 근데 중대한 과실인 경우에는 취소를 할 수 없다. 다만 제1항 단서 규정 표의자의 상대방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상대방이 표의자의 착오를 알고 이를 이용한 경우에는 중요한 과실인 것이라 하더라도 표의자는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 상대방이 표의자의 착오를 알고 이를 이용한 경우에는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표의자는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고, 이 중대한 과실이란 것은 주의를 현저하게 결여한 것을 의미한다. 판례는 공장을 경영하는 자가 공장을 설립한 목적으로 토지를 매수하면서 토지상에 공장을 건축할 수 있는지 여부를 관할 관청에 알아보지 아니한 과실은 중대한 과실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중대한 과실이 부정되는 경우, 개인 소장자인 매수인이 그 출처의 조회나 전문적인 감정인의 감정 없이 매수한 점만으로는 중과실이 인정되지 않고, 재건축조합이 상대방의 건축사 자격 여부를 조사하지 아니하여 그의 무자격을 알지 못한 것이 중대한 과실로 인한 착오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우리가 건축사 자격이 있는 것까지 조사를 할 수가 없잖아. 정확히 일치하는지 여부를 미리 확인하여야 할 주의 의무가 있다고 볼 수는 없다. 우리가 측정까지 할 것도 아니야. 제109조의 적용을 배제하는 별도의 사유가 없을 것. 제109조의 법리는 적용을 배제하는 취지의 별도 규정이 있거나 당사자의 합의로 적용을 배제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칙적으로 모든 사법상 의사표시에 적용된다. 주장 증명 책임. 착오를 이유로 의사표시를 취소하는 자는 법률행위 내용에 착오가 있었다는 사실과 함께 그 착오가 의사표시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는 점을 증명하여야 한다. 착오를 이유로 의사표시를 취소한 자는 자기가 증명을 해야 돼. 또 착오의 존재 및 착오가 법률행위 내용 중요한 부분에 관한 것이라는 증명 책임은 취소를 하려는 표의자가 진다. 중대한 과실에 관한 주장 증명 책임 또한
주장 증명 책임은 지소하고자 하는 표의자의 상대방이 분다. 그러니까 이게 표의자한테 중대한 과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상대방이고, 그리고 자기가 착오가 있었다. 법률 행위 내용이 중요한 부분에 관한 착오가 있었다고 한 사람은, 그래서 지소하고 싶다고 한 사람 표의자 상대방. 의사표시를 지소할 수 있다. 당사자 간의 효과. 표의자는 의사표시를 지소할 수 있다. 지소되면 그 법률 행위는 처음부터 무효인 것으로 본다. 판례는 착오를 이유로 보증계약을 취소한 것이 위법하다고 할 수는 없다라고 해서 표의자의 불법행위 책임을 부정하였다. 갑과 을이 매매를 했는데 표의자의 경과실로 인해서 얘는 매도인이고 착오로 인해서 지소하는 경우에는 얘가 경과실이고, 그 경우에는 불법 행위에 의한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가 없다. 청구할 수가 없다. 경과실인 경우. 그리고 이게 취소가 되면은 처음부터 소급표가 된다는 거. 소급표. 표의자에게 상대방이 제750조에 근거해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 제3자에 대한 효과.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얘는 절대적인 지소가 아니고 상대적인 지소. 선의의 제3자에게는 대항하지 못한다. 하지만 제한 능력자는 절대적인 지소라는 거. 착오와 사기. 기망행위로 인하여 동기착오를 일으킨 경우에는 표의자는 그 법률 행위를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로서 취소할 수 있다. 경합을 인정한다. 따라서 표의자는 어느 쪽이든 그 요건을 증명해서 선택적으로 사기 또는 착오를 증명할 수 있다. 기망행위로 인하여 표시의 착오를 일으킨 경우 제3자의 기망에 의해 표의자가 신원보증서의 서명날이 안착하게 빠진 상태로 연대보증 서명날을 인한 사안에서 표시상의 착오, 동기착오가 아닌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를 한 타인의 기망행위로 말미 착오에 빠지게 된 결과 어떠한 의사표시를 하게 되는 경우도 거기에는 의사표시에 수 없다는 전제하에 사안에서는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 취소는 적용할 것이 아니라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 취소에 관한 법률만의 정인 취소권에서의 거부를 관리해야 한다. 143쪽. 의사와 표시에 일치하면 동기에 의한 취소인데, 만약에 의사는 신원보증서류인데 표시가 연대보증서류라면은 표시상의 착오가 있기 때문에 사기강박은 의사와 표시가 일치해야 한다. 표시상의 착오. 그러니까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는 착오에 빠진다기보다는 아예 기망행위에 말미암아서 착오에 빠지게 되는 거기 때문에 뭐 의사든 표시든 간에 불일치가 있을 수는 없다는 전제하에서, 그래서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 취소를 적용할 것이 아니라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로 해야 한다. 사기의 문제가 아니고 표시에 의한 착오로 봐야 되고, 이건 적당히 암기하라고 하셨고, 신원보증, 연대보증 사건은 사기 취소의 문제가 아니라 표시상의 착오 문제이다. 착오로 인한 취소 제도와 매도인의 하자 책임 제도는 취지가 서로 다르고 요건과 효과도 구별된다. 따라서 매매 계약 내용의 중요 부분에 착오가 있는 경우 매수인은 매도인의 하자 담보 책임이 성립하는지와 상관없이 착오를 이유로 매매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착오로 인한 취소 제도와 매도인의 하자 담보 취지가 다르고 요건과 효과도 구별된다. 매매 중요 부분에 착오가 있는 경우 매수인은 매도인의 하자 담보 책임이 성립하는지 착오를 이유로 매매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매도인과 매수인 도자기를 위조해서 이거 팔아버려, 그냥 15을 줬어. 그러면 착오로 경합할 수 없다. 담보 책임이 한다. 별개로 경합이 가능하다. 하자 담보 책임과 취소의 경합을 인정하고 있다. 경합해서 선택을 할 수 있다네. 해제와 취소의 경합. 착오를 이유로 한 취소권을 행사하여 위 매매 계약의 전체를 무효로 돌리게 할 수 있다. 327쪽에 551. 계약 해지 또는 해제는 손해배상의 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착오를 취소권을 행사하여 해제와 취소의 경우 매도인이 매수인의 중도금 지급 채무 불이행 이유로 매매 계약을 적법하게 해제한 후라도 매수인으로서 상대방이 한 계약 해제 효과로서 발생한 손해배상 책임을 지거나 매매 계약에 따른 계약금의 반환을 받을 수 없는 불이익을 면하기 위하여 착오를 이유로 한 취소권을 행사하여 위 매매 계약 전체를 무효로 돌리게 할 수 있다. 해제와 취소의 경합. 취소권 행사
인정, 가족법상의 행위, 제109조 적용되지 않는다. 공법행위 소송행위는 제109조에 따라 법령행위 내용의 중요한 부분에 착오가 있는 데는 취소할 수 있다. 이게 천륜법이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가족법이 적용이 되지 않는다. 공법행위나 소송행위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제109조가 적용되지 않는다. 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사기나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는 취소할 수 있다. 상대방이 있는 의사표시에 관하여 제3자가 상기나 강박을 행한 경우에는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을 경우에 한하여 그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 의의, 의사표시의 존재.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의 존재, 의사표시의 존재가 인정되어서 변명면 상단, 취소와 해제 경합, 기본기, 제착사, 제한능력자,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 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는 취소인데 취소이고 해제, 채무 불이행에 대한 해제, 계약 해제에도 배상 책임은 져야 한다. 327조 손해배상의 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않다. 즉 해제에도 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다라는 뜻이고 취소 같은 경우는 처음부터 소급표가 적용이 되기 때문에 전체 무효이고 처음부터 무효이고 취소, 해제, 취소, 해제 경합. 해제가 되는 경우에는 채무 불이행에 대해서 해제가 되는 경우에는 551조가 적용이 되는데 이 551조는 계약 해제도 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 근데 얘는 처음부터 무효라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가 없고 얘는 계약 해제해도 배상 책임을 져야 하기 때문에 551조에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다. 제한능력자 이거 하나 적어놔야겠대. 취소와 해제의 경우 사유, 취소, 해제, 경합 가능한데 제한능력자,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 사기강박의 의사표시는 취소에 해당하지. 얘는 절대적 취소, 그리고 상대적 취소이고 손해배상 청구에 관한 건에 대해서 항상 같이 가야 돼. 취소는 처음부터 소급표가 정리되기 때문에 처음부터 무효이고 구별 실익이 필요한데 채무 불이행, 그러니까 해제의 경우에는 계약 이행상의 채무 불이행은 551조가 적용이 돼서 계약을 해제해도 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 그러니까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한다.